100세 시대에서 40대 중반 이상 살았다면 이제 인생이 무엇인지 한마디쯤은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대 중후반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면 적어도 20년 언저리 정도의 직장 경력이 쌓였을 것이고, 아이들도 빠르면 대학생, 늦어도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의 자녀를 키우면서 소위 말하는 쓴맛과 단맛도 적지 않게 경험했을 테니 말이죠. 또 100년 인생 중에서 하프타임에 이르는 50년쯤 살았다면 가장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에 해당하는 만큼 경제적인 스코어도 어느 정도는 완성될 단계에 왔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프타임 이후에 펼쳐지는 인생 후반전에는 경제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부를 쌓아 올리는 문제는 일부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쉽지 않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은 푸어 전성시대 4개의 은퇴 함정에 빠지면 노후 40년을 망친다 라고 정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스펙을 쌓고 양질의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이유는 잘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나이도 1살, 2살 늘어나고 나이가 늘어난 만큼 가정을 위한 책임감도 늘어나죠. 그러던 어느 날 현재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김병숙 교수는 그의 책 은퇴 후 8만 시간에서 인생의 진로 분기점을 7단계로 제시하더군요. 그중 5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나이가 바로 40대입니다. 그러면서 40대의 화두를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로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이 일이 내가 쌓아온 체면과 맞는 것인가? 지금 하는 일이 내 인생에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이 일이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이 40대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5060 세대 여러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주는 의미는 인생 후반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니까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노후 40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하지 않습니다. 해외여행을 갈 땐 시간 단위로 쪼개서 여행 계획을 잡지만 노년 계획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해외여행보다 노후 여정 40년이 더 중요한데 말이죠. 설령 내일의 계획을 설계했다고 해도 은퇴 전까지로 한정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 회사의 임원이 될 것이다. 나는 음식 프랜차이즈 오너가 될 것이다 등과 같은 거죠. 그런 분들에게 제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직장인의 로망인 임원으로 퇴직하셨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의 노후 40년은 푸어에 가까운 삶일까요? 리치에 가까운 삶일까요? 극단에 가까운 질문이기 때문에 쉽게 답하기 어렵다는 거 잘 압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인생 전반전에 올인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게임은 전반 50년으로 끝나지 않으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은퇴 부자는 흔히 말하는 것처럼 현금성 자산으로 수십억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람들이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은퇴 부자는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손벌리지 않고 부부가 충실히 살 수 있을 만한 준비를 갖춘 사람입니다. 연중 한두 차례 해외여행이 가능하고 제주에서 한두 달쯤 살아보는 것도 어렵지 않은 상태죠. 물론 크고 작든 자가주택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매월 주거 관련 유지비, 생활비, 그리고 의료비를 해결하고도 순소득으로 매월 300만 원 이상 발생한다면 저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소박한 생각일까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지만 은퇴한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정도의 삶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매월 현금 흐름이 6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년기 연봉으로 따지면 7,200만 원이죠.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떼부자인가요? 은퇴 전에 연봉 7,200만 원 이상 달성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한 이후에도 7,200만 원을 달성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만큼 적은 게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꽤 오래전에 푸어들의 전성시대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유효하죠. 오히려 더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가난의 기준값이겠죠. 과거엔 못 먹고 못 입는 사람을 가난하다고 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은 세분화된 개념으로 가난을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무리한 대출을 끼고 집을 장만했지만 대출금을 해결하느라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면서 양질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하우스푸어가 대표적이겠죠. 또 토지 보상을 기대하고 무리하게 돈을 끌어다가 땅을 샀는데 보상이 지연되면서 어쩔 수 없이 원리금 상환에 애를 먹는 랜드푸어, 고가의 집을 소유하느라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치면 그에 따른 비용도 증가하기 마련인데 소득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가계 압박을 받는 밀리니어 푸어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푸어, 자녀들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면서 소비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 에듀푸어, 비트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웨딩푸어, 결혼은 했지만 어린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값비싼 고가의 분유, 기저귀, 더하여 육아는 장비빨이라고 베이비 침대, 고성능 육아 장비 등을 인해서 소득보다 과한 양육 방법으로 인한 베이비 푸어도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렌트 시대가 되다 보니 이것저것 빌려 쓰는 것이 많죠. 각종 생활 장비를 빌려 쓰는 건 기본이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빚이 늘어가는 렌트 푸어도 있습니다. 또 노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은퇴한 덕분에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실버 푸어, 실버 푸어인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느라 정작 본인의 삶이 궁핍해지는 페런트 푸어까지 실로 푸어들의 세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보험개발원이 예측한 자료만 보더라도 준비 없는 노후는 가난의 꼬리표를 떼어나기 어렵습니다. 2015년 조사였는데요. 30대에서 50대 가구주의 80% 이상이 실버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더군요. 세상에 가난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조금은 더 여유로운 삶, 부자는 아니어도 부자에 가까운 삶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요? 부자는 고사하고 가난의 꼬리표를 끊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은퇴하죠. 은퇴 전의 삶이 경제적으로 버거웠는데 은퇴 후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스포츠 경기에서 전반전에 지고 있다가 후반전에 역전하는 일이 많지만 인생 게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생 전반이 경제적으로 힘들었다면 인생 후반은 더 어려워지는 예가 일반적이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계획한 은퇴 준비는 인생 후반을 가난으로 인도하는 삶인가요? 앞에서 제가 정의했던 부자로 향하는 삶일까요? 은퇴 전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인생 후반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퇴 전에 힘들게 벌어놓은 돈을 순식간에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누가 그러더군요. 우리가 지금 소유한 모든 것은 잠시 동안 빌린 것이라고. 영원히 내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인생 후반에도 내 자산으로 남아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맙시다.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 의미로 은퇴 준비에 관련된 항목들 중에서 특별히 돈과 관련해서 경계해야 할 4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준비되지 않은 조기 은퇴는 정말 위험합니다. 물론 은퇴 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고정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절대적으로 위험합니다. 돈 없는 노후는 말 그대로 재앙이니까요. 두 번째, 병원비와 간병비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건강관리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몫이지만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금 더 거칠게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인생에서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할 확률은 100%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 아니라 여러 번이 정답이죠. 그 중에서 중병에 해당하는 질병이 온다면 의료비는 급증할 것입니다. 특히 50세에서 53세에 이르는 구간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같은 진단을 받는 사람이 가장 많은 생애 구간입니다. 또 65세가 넘어가면 생애 의료비의 50% 이상을 지출합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치매죠. 특히 여자는 남자보다 치매 발병률이 2.5배가 넘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면 의료비와 간병비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창업과 금융 사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은퇴한 상태에서 아직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하길 제안합니다. 창업자 10명 중 8명은 궁극적으로 폐업의 길을 걷습니다. 은퇴 후의 창업 실패는 노후 40년 전체를 망가뜨릴 만큼 메가톤급 위험이기 때문에 창업에 돈을 쓰기보다는 가진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눠서 쓸 것인지 고민하는 게 현명한 처사입니다. 또 돈을 벌고 싶어하는 심리를 이용한 금융사기, 가진 돈을 갈취하기 위한 보이스피싱 등이 난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세상입니다. 끝으로 요즘 주식하는 분들 많죠. 혹시나 싶어서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식은 잃어버려도 되는 돈으로만 하십시오. 절대 빚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주식 투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플랜 B를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은 매도해서 내 손에 돈을 쥐기 전까지 수익률은 0원입니다. 그러니까 차트에 표기된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오늘 영상은 평소보다 조금 길었죠?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